사무실 회사원. 오호.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원도 네, 부자 된다고요. 월급쟁이들도 부자 됩니다. 제가 그 노하우와 포트폴리오 잘 짜서 주식을 이제 모아가면은 부자 되거든요. 야, 이건 너무 어둡네. 야, 햇빛이. 야, 이럴 때는 남향이 안 좋네. 야, 많이 어둡구나. 제일 밝게 한 건데. 어, 오늘 지수 자체가 어,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네, 5일선이 꺾이지 않고 네, 좀 이렇게 막 누르지는 않거든요. 세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9년 11월 8일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7분입니다. 제가 오늘 어, 네, 할 일이 있어가지고 평상시보다 방송을 좀 먼저 켰어요. 먼저 켰고 네, 장 마감이 이제 네, 동시효과까지 뭐 보면 13분, 장 마감까지는 네, 대략적으로 한 23분 이렇게 남았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팬터님, 버거킹님, 네, 유부나님 반갑습니다. 또 이 겸손 방송을 녹화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죠. 이 지수가 이거는 그러니까 선물 지수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선물 지수 이렇게 볼 때 어차피 이게 원달러 환율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1150달러 전후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1050달러고 위로는 1250이에요. 1300을 그러니까 1300 돌파가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는 없습니다. 미국은 뭐 금리 인하를 했으면 했지. 사실상 금리 인상 시기는 아니고 대한민국도 이제 사실상 1%대 금리했다가 앞으로는 제로 금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금 가격도 그렇죠. 온스당 150, 1500달러 밑으로 떨어지죠. 제가 금 펀드 이제 들으신 분들, 금 가지고 계신 분들 팔려고 하는 이유가 1500달러 이상 제가 갔을 때 팔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예,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기사화되고 좋다고 할 때는 빨리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런 게. 그런 부분만 잘 캐치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겁니다. 야, 큐브엔터 상한가, 한류 AI 센터. 그러니까 선물 지수는 이제 보합 상황이에요, 사실상. 여기서 이제 꺾이고 난 뒤에 눈치 보기거든요. 결국 이대로 마감이 되죠. 연기금은 계속 순매수 중이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매도죠, 매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번 한 달간에는 3755억치를 샀고요. 기관들은 1조 1000억치를 샀습니다. 개인들은 1조 9천억치, 약 2조를 팔았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2조를 팔았거든요. 한 달? 한 달이면은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게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이런 데서. 개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데 올라갈 때 팔고요. 떨어질 때 이럴 때 샀다가 올라갈 때 또 팝니다. 이게 수익이 아니라 손절이에요. 잘 보시면은. 현재 상한가가 두 개 나왔네요. 아시아나 IDT. 그래서 이게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게 문제긴 하다. 이게 지금 이슈 때문에 가는 건데 상한가 갔다가 이제 밀립니다. 이슈입니다. 이슈. 상한가 풀린 종목들은
상한가를 다시 한번 가더라도 사는 거 아닙니다. 장중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실 때 이런 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말아 올리더라도 여기서 이제 와리가리 치다가 다시 이게 종가로 말아 올리더라도요, 이런 걸 쫓아 들어가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여기서 샀다, 들어갈 때 샀다, 들어갈 때 샀으면 철저하게 올라갈 예를 들어 매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단타는 단타로 끝내야 돼요. 결과적으로 1파동 이후에 적고 2파동, 그럼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분할 매도죠. 매도죠. 이건 놓아주는 거고, 결국 주가는 제자리로 가거든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다 이거 작전이잖아요. 작전. 이런 건 작전주, 웅진이라든지 인스코비도 이거 작전 아닙니까? 매수 자리는 여기 주죠. 여기 주니까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대로 끌고 갔다가 여기 음봉이 끝나는 이 자리를 뚫잖아요. 3,700원을 뚫으면 이건 매도입니다. 매도. 3,700원을 뚫는 순간 매도예요. 그러니까 3,700원을 이때 뚫었는데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시가에 던져버려야 돼요. 시가에 올라올 때. 그래서 매도 때려버려야 됩니다. 더 들고 갈 필요 없이. 그럼 제이종 코스메틱도 제가 이거 급등 차트라 그랬죠. 딱 여기서 제가 급등 차트라 그랬는데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내야지. 이런 거. 그래야지 20%짜리, 30%짜리를 먹는 거지. 이런 것에. 이거 거저주는 건데.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내가 좀 묵직한 종목을 하겠다. 투자 금액이 많은데 묵직한 종목, 단기성으로 하겠다. 그럼 현대건설기계 들어가줘야지. 이런 데서. 네, 파니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코스피님, 아이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데이커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세훈님 반가워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치실 때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MP 한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게 VIP급인데 1차적으로 보면은 음봉으로 끝나는 이 자리, 그냥 물량 테스트잖아요. 이거 세력들의 거래량을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럼 이 자리는 최소한 이 종목은 1300원 언더까지는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 다 죽여놨잖아요. 이런 데서. 그리고 들어올립니다. 1차적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1300원을 보시되 1300원을 보더라도 700원에 매수를 하면 거의 더블 아닙니까? 근데 2차적으로는 어디에요? 이제 겸손 매니아 분들은 여기 캔 매꾸러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는 1640원. 그러니까 1차는 1300원대에서 물량을 일부 정리하고 한 반 정도 정리하고 들고 갔다가 반 정도 여기서 정리하고 딱 있어 보세요. 여기 딱 정리 딱 하고 있어 보다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쉬운 거야, 이게. 지나간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단톡방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 뉴스로 주가가 급등을 하죠. 그럼 쫓아가면 무조건 걸립니다. 무조건 물려요. 실적이 발표가 나가지고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처음 여기서 급등이 아니라 이런 데서 급등이 갑자기 이렇게 터집니다. 갑자기 따다다다닥 올라가요. 이런 데서 못 잡아, 개인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딱 사면 딱 물리거든요. 상한가를 못 갑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 실적 발표가 나는 그날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그 종목들은 어지간해서는 한 100번이 나온다. 그러면은 99번은 상한가가 안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있죠. 그날 실적 발표가 딱 나와가지고 호재가 딱 나왔어. 근데 팍 치잖아. 위로 팍 치면 그거 딱 잡으면 딱 물려버려. 단타 친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거 잘못 걸리면은 61선까지 밀리거든요. 4,000원까지 밀립니다. 그럼 손절이 나오지 당연히. 이게 이평선 다 무너뜨리는데 손절이 안 나오겠습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이. 100% 손절입니다. 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손절을 치는 거죠. 제가 좀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 뭐 어떤 이게 데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오른쪽 어깨 빠지거든요. 이거 좀 더 주가 밀립니다. 이거 좀 밀려요 주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기다려보면은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서울반도체,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거든요. 이게 결국 쌍바닥이 나왔어요. 여기서 바닥 확인이 나오면서 이제 61선이 한번 부딪힙니다. 그리고 121선이 수렴이 한번 되겠죠. 그래 이제 바닥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바닥 과정을 계속 다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일단 5일선이 꺾이지 않으면 이게 뭐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7천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은 아니더라도 5일선만 꺾이지 않으면 이 종목 다시 재차 기술적으로는 15,000원까지 일단 가겠죠. 일단은 그냥 NHN 이런 것도 오른쪽 어깨가 빠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빠지는 종목들은 여기서 이제 못 뚫잖아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기 그림이. 여기 음봉이 딱 나온 순간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기준양봉을 봐야 되겠지. 여기에 오면은 매수예요. 여기 오면 매수. 그냥 딱 걸리거든 이게. 그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기다리면은 이게 오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서 사놨다가 여기 보세요. 이게 지나간 차트가 아니라 자 1차 접고 2차잖아요. 그냥 접지도 않고 그냥 가잖아 이게. 그리고 여기서 접고 정고점을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해필 이때 교수형이 딱 떴잖아. 이게 캔들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중방송이니까 이 교수형이 딱 걸리잖아. 그러면은 교수형이 나왔으면 끝나는 거지. 이건 단기적으로 끝나는 종목이지.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겠느냐? 일단 흐름을 보는 거지. 진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여기서도 오른쪽 어깨 빠지죠. 여기서도 신호가 나오죠. 여기서도 매도 신호가 나오잖아. 이런 데서 사지 말라는 신호가. 그리고 결국 여기 보겠습니다. 자자자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도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포착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데서나 이런 데서나 여기서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여기 이 라인이죠. 그럼 변선이 항상 얘기하는 거 본격적인 주가가 상승 신호가 나왔을 때 상승 신호가 나오는 이 기준양봉 주가가 이날 17%가 올라가는 주가가 15%가 올라가면 상승 신호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기준양봉이 그렇죠. 여기 시가가 6,000원이잖아요. 6,000원 시가가 정확히 59,500원입니다. 59,500원에 가격이 오면은 적극 매수죠. 적극 매수입니다. 적극 매수. 단타를 치더라도 먹히는 장이고 좀 기다려보면은 그렇죠. 딛고 가죠.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 바텍이라는 종목도 일봉 차트로 보면은 한번 위로 갔다가 접고 이평선을 꼬아가는 과정이죠. 이거는 슈피겐 코리아도 과거에 그랬죠. 슈피겐 코리아를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을 때도 그렇죠. 올리고 접고 이평선을 꼬아가는 과정이죠. 이런 데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을 꼬아가는 과정을 견디다가 주가가 한번 네 상승이 나왔습니다. 접고 나오죠.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바텍도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지금 모든 이평선이 세 번째에서 수렴이 되는 과정입니다. 고점과 고점이 밀리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바텍은 회사의 어떤
우리가 뭐 이 종목 이제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걸 말하기에 앞서 차트로만 놓고 보면은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있느냐? 3만원까지는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29,000원, 3만원. 그런 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시호가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텍솔인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는 200일선이잖아요. 여기가 200일선을 딛고 가니까 이 종목은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11선 21선 언더, 그러니까 3,100원 3,100원 정도 선에서 매수가 가능해요. 세훈님,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은 3,100원에 매수해서 3,600원, 그러니까 3,100원에 매수해서 3,600원에 매도 때려버리면 돼요. 난 좀 더 들고 가겠다 하시면 지점 여기 고점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 자리 4,600원, 그러니까 1차는 3,600원, 2차는 4,600원이에요. 아셨죠? 쉬워요. 이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장중에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동방성기라는 종목을 이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여차면은 가는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여차면은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2,8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방성기 같은 이런 종목들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가는 종목이니까. 테라젠 이텍스도 여기를 뚫으면 200일선 뚫으면 새로운 관점이 이제 나오겠죠. 12,000원까지 열려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도 꺾이면은 다시 이평선을 꼬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한번 튀면 12,000원까지는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돌려보면은 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스테오닉 같은 이런 종목들, 제가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좀 거시기 하지만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실적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차트로만 빠르게 넘어갔을 때 이런 종목들도 될 수 있는 종목이죠. 충분히.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갈 수 있는 차트예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7,7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타를 치더라도 단기 매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 매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좀 이게 치고 갈 수 있는 종목, 좀 힘이 센 종목, 그쪽으로 이제 붙어야 됩니다. 알테오젠 여기.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때도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유방암, 위암, 바이오 시밀러, 이거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ADC 적용시키고. 그러면은 회사가 어떤 모멘텀이 있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상한가가 기준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갭 때문에 개인들이 붙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작전을 치는 거지. 세력들이 그대로 위로 말아 올려버리죠. 위로. 여기 안 줘버리고. 그 이제 붙자니 부담스럽지. 이런 종목들은 따라 붙자니 부담스럽고 안 사자니 더 올라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이거는 세력들이 임의적으로 차트를 완전히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V자죠. V자. 옛날 GV처럼 V자 반등입니다. 장 마감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선물 지수를 잘 봐야지. 그 다음,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장에도 이게 방향성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지, 아니면 세게 끝나는지, 아니면 밀리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할 것 같으면.
DTNC는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고, 포스코가 좀 좋네요. GS 리테일 여전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좋아요. 삼진제약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만만치는 않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일단은 고가놀이를 한번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지지받고, 현대위아가, 야, 이거 지금 여기 고점을 넘어가기 위한 게 한 번 도전 실패, 두 번 도전 실패, 지금 세 번 도전이거든요. 자, 한 번, 두 번, 현재 세 번 도전입니다. 세 번째 한번 뚫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3, 3번이니까 세 번. 여기 고점 뚫는 여기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입니다. 여길 뚫으면 이제 6만원이죠. 52,800원 뚫으면 6만원입니다. 현대위아는. 주식이 전혀 어렵지 않고, 손절할 필요도 없고, 수많은 경험, 진짜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세훈님 할 수 있겠죠? 파니님도. 그러니까 예전에 전업투자 분들이나 어떤 전업주부나 이제 이러신 분들이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뭐 유치원 보내고, 그쵸? 단타 한번 딱 일당 채우고 마감 딱 해버리면 되거든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지금 아래 주니어가, 아래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인스코비 사셨어요, 세훈님? 인스코비. 이거 사셨구나. 3달 가지고 있었어요. 와, 이거 잘 샀네. 3달이면은 8월달이네. 그렇죠. 이 종목은 여기서 사는 거지. 세훈님, 그 그물치기 그 특강 매매법 들으셨어요? 혹시 예전에? 그랬으면은 요거 제대로 드셨을 것 같은데, 이거. 하긴 지금도 제대로 드셨을 것 같아. 그거 안 들으셨구나. 아, 그거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좀 꽤 많이 드셨겠는데요? 수익 괜찮겠네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이 오면은 더 가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40% 정도? 네, 축하드립니다. 수익 꽤 많이 났네. 3달에 40%면은, 그렇죠. 많이 난 거죠. 장마감 20초 전입니다. 선물 지수는 아직까지 별다른 건 없네요. 지수가 좀 보합을 받는 건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지수가 좀 밀리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쪽이. 야, 오늘도 카카오는 또 신고가, 또 52주 신고가 또 나오고요.
이 인탑수도 한번 네, 네, 한번 괜찮겠는데요? 야, 한번 트레이딩으로 보면 야, 대원 미디어 많이 올라왔다. 실적은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시가총액이 1,000원. 예, 성장성은 있어요, 대원 미디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이 회사가 진짜 이제 갈림길에 놓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출산이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율이 0.9대잖아요. 대원 미디어가 과연 그 애니메이션 애들 상대로 어떤 마케팅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제품을 효과를 내고 방송으로 어떻게 뭐 하는지 진짜 그게 정말 얘네들은 이제 거기서 갈릴 거야. 거기서 크게 갈릴 거예요 아마. 저출산 관련돼서 사실 이런 정보들이 가기는 힘듭니다. 여기 딱 보세요. 여기 딱 보면은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뭐 많이 수익 나야 장기 투자 해봐야 이건 뭐 100% 150%예요. 장기 투자 해봐야 100% 150%. 여기가 기준이니까. 아, 네, 장 마감됐습니다. 네, 마감됐죠. 야, 역시 중국 주식들은 역시 중국이야. 중국 니들이 그러면 그렇지. 골든 센츄리 봐요. 그래, 니들이 하는 꼬라지가 그렇지. 이게 중국 주식이. 중국 주식은 극혐이에요, 극혐. 진짜 여러분들 헝성그룹 보십시오. 이게 막 시가 고가 나오면서 개인들 또 물리고 또 물리고 이 골든 센츄리 상한가 갔다가 이제 개인들 또 물려가지고 죽는 거야. 이런 데서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지. 이젠 간다 싶다가도 죽는 거야. 이런 데서 딱 들어가면 여기서도 상한가 따라잡기 막 들어가고 여기서 또 물리고. 아, 짱 깨주라 패스했습니까? 헝성그룹 잘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그물치기. 뭐 여기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여기. 물론 그물치기 하면 뭐 크게 수익은 안 나지만 크게 또 손해는 안 보거든요. 이걸로 또 들어가면. 네, 중국 주식이니까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주식은. 맞아요. 파니님. 야, 코리아 서킷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코리아 서킷가. 오늘 세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세터가 장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화학 정유 세터가 좀 강합니다. 강하고 LG화학, 롯데케미칼, SK 뭐 디스커버리, 하나케미칼, SK 이노베이션, 뭐 GS, 특히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S51 같은 이런 종목들 벌써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금호석유도 모처럼 뭐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IT, 삼성전기 여전히 강세입니다. LG전자도 좋아요. LG 이노텍도 좋습니다. 네, LG 이노텍도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화학 정유와 조선 그리고 일부 건설주들이 좀 좋았다. 이 정도로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철강 같은 경우도 좋았다. 그래도 선방을 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99%. 이제 현대제철은 아마도 노사 문제에 있어서 좀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고요. 동국제강도 오늘 좋았습니다. 세터는 이 정도로 올라갔네요. 오늘 세터 자체가. 그럼 다음 순환이 어디로 가느냐?
가지 못한 순환 쪽, 그러니까 가지 못한 세터로 이제 가겠죠. 그동안 가지 못했던 세터 찾아보시면은 뭐 있습니다. 막 가지 못했던 거, 어떤 먹거리라든지 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 그렇죠.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가 오늘 남북 경협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우 AL, 강세입니다. 우원 개발도 강세예요. 남북 경협주 제가 다 말씀드리자면, 대아티아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렸지만 나쁘지 않고, 푸른 기술이 좀 강세였죠 오늘. 그리고 한국종합기술까지도 강세, 장중에 20%짜리 한번 터지고요. 뭐 그 외로 외적으로도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남북경협주는 다 부산 산업도 강세, 수급이 계속 살아있어요. 일신석재, 어떤 인디에프 조금 이제 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는 살아있고요. 아난티도 좀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번 주말간, 그러니까 남북관계, 어떤 북미 정상회담 관련권, 이게 시간이 결국 장기전이잖아. 이런 거는 장기전이지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남북 경협주는 이게 진짜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선침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침의 중요성이 그거예요. 자꾸 부달 매수라든지 뭐 그런 관점으로 써니전자도 굉장히 강하네. 야, 이거 보면은 MP 결국 상한가 가버리네. 야, 상한가 강도는 세진 않지만, 야, 상한가 갑니다. 비트컴퓨터 200일선 찍고 일단 내려왔어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셀리버리 장난 없네. 야, 이런거 파인텍 겸손 추천주, 파인텍 추가 급등. 지금은 확실히 돈을 버는 장이에요. 지금 확실한 건,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난 거 장기 투자 아닐 거라면은 좀 일부 현금을 챙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기 투자를 내가 할 게 아니라면 일부 현금을 좀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일부. 근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대로. 왜냐면 아직 지수가 정확히 바닥은 찍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기 3종 바닥 찍고 지금 상승 N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2200선이나 2250선에서 계속 갈 수는 없고 한 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이렇게 잡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여기든 걸린다는 겁니다. 그냥 빠르게 꺾이면은 여기서 걸리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추세가 이렇게 될 수, 그러니까 추세를 우리가 보면 여기 기준이면은 여기거든요. 되게 아래로 많이 열려있죠. 여기. 그러나 우리가 이쪽 기준으로 잡으면 또 여기에요. 그러면은 디드면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수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모멘텀이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적상병입니다. 일단은 이번 달에는 2200 가는 게 와 만만치 않다고로도 볼 수 있어요. 2200 이번 달에 2200을 가면 이걸 지금 뚫겠다는 건데, 이걸 뚫으면은, 그러면은 연말에는
2300까지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번 달에 2200을 뚫어버리면 2200을 그러니까 안착하면 연말 12월 달에는 2300이에요. 굉장히 좋죠. 야, 근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역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 이런 거 넷마블. 야, KT 진짜 이 실적이 안 돼. 그러니까 KT는 안 돼, 얘네들은. 야, KT 어려워요, 여기. 이것도 어거지로 아시아나 IDT도 진짜 어거지로 상한가 말아 올렸는데 입찰, 결국 입찰이죠, 입찰. 아시아나 항공. 그렇죠. 여기도 애경산업, HDC. 지금 HDC 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뉴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과연 인수가 되려나, 이게? 이파전, HDC와 애경산업. 애경산업 관계자가 많이 까더라고. 이게 HDC 되겠냐고. 인수했을 때 이게 되겠냐고. 기사 보니까 많이 까더라고요. 덩달아 에어 부산까지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동남권 신공항 테마주도 들썩들썩합니다. 동방성기, 영화금속, 세우글로벌, 또 두월산업까지 끼면은 또 그렇고, 영흥철강까지. 영흥철강 확실히 후발주. 그러면은 동방성기와 세우글로벌 싸움이죠. 동방성기와 세우글로벌. 아이고, 우기상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KG 이니시스, 요것도 이제 잘 사면 좋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준양봉이 여기거든요, KG 이니시스는. 일단 여기죠. 그리고 더 과학으로 돌아가면, 기준양봉이 사실상 또 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상승 신호가 나왔던 이 시점.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분할매수 자리죠, KG 이니시스는. 쌍바닥 찍고, 가는데 그러면은 이때 파동과 적고 여기서 한번 이 정도는 가야 돼요. 그런데 한 2만원까지는 언더는 위로 열려있는 상황. 밑으로 빠지면 여기 그린존인데 여기로 빠지면은 이거는 매수입니다. 매수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거 파니님, 그쵸? 매수자리. 실적도 좋다. 재무도 좋다. 외국인 지분율 좋고 현금 흐름표 좋고요. 좋습니다. 차입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를 많이 깎았어요, 이 회사는. 많이 깎았고, ROE가 지금 20이 넘어가거든요. KG 이니시스 장사를, 영업을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야, 이런 거 꺾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게 개인들이 이런 데서 다 죽어나는 거야, 이런 데서. 그래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그냥 욕심 버리고 기다리면 되거든. 이런 거는 매수를 할 것 같으면 기다리면 돼. 욕심 버리고. 이거는 여기가 기준 양봉이 아니라 여기잖아. 여기. 그러면은 6,000원대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종목들은. 화성 인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역시 두산 역시 안 좋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두산은 사실 이거 올라가는 것도 기적이야. 기적. 그 주식을 하실 때는 진짜 이게 심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들 그 심리 있죠? 심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심리가. 주식을 할 때는 진짜 이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텨야 될 때는 버텨줘야 돼요. 진짜.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다 부질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저점이. 오늘 산 사실 오늘 산 주식이 가장 싸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늘 산 주식이 가장 쌉니다. 가장 싸. 다 부질없어요. 주식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 제가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은 가치 투자해야 된다. 이게 진리다라고 그래요.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 제 주변에 주식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 쓰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쓰도록 해요. 제 주변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가치 투자해라. 두 번째는 분할 매수해야 된다. 주식은 끊임없이 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도 공통점이 있는데 세 번째가요.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결국 주가는 다 올라가더라. 그런 말씀들을 다 하십니다. 세연님께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화돼서 수익률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경선님 덕분이다. 아, 세연님 축하드립니다. 세연님 부자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보면 알아. 저분이 그래도 의리가 있어. 의리도 있고 매너도 있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살아남았어. 일단 아직까지는 살아남았다는 거야. 살아남았으니까 수익을 내는 겁니다. 주식으로 살아남아야 되거든. 일단은. 왜 겸손히 가치 투자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FNF 보세요. 부질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딱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서 뭐 단기 매매 다른 종목에서 단기 매매 하는데 선침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 박아가지고 그냥 10년 코스로 가는 거예요. 10년 코스 그냥. 뭐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코스로. 물론 종잣돈을 만들려고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아, 이월드처럼. 이야. 그냥 뭐냐면
뭐 1,000만원으로 2,000만원 만들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종잣돈 만들어야 돼 일단.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 진짜 특히 이제 자금력이 좀 이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하지만 반대로 이거를 얘기하면 자금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녹화방송 들으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한 종목에 1,000만원어치를 사느냐, 한 종목에 1억치를 사느냐, 한 종목에 10억치를 사느냐, 이게 심리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인간이라면. 그러나 이건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주식을 얼만큼 내가 이해를 했느냐, 자본주의를 얼만큼 이해하고 주식을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돈은 종이 쪼가리 보듯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돈은 종이 쪼가리예요. 사실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즉 바꿔 말하면 물려 있으시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장 막 치열하죠. 오늘도 뭐 급등락이 이어지고요, 급락도 있고, 급등도 있고요, 상한가도 있고, 급락도 맞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이 변동성에 개인들이 이제 울고 웃는데, 시청자들이 돈을, 즉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배점배패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피같은 소중한 돈을 그냥 막 내가 잘 모르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죠. 매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상황이 나옵니다. 단타를 하더라도 충분히 손실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걸 만들어진 게 좀, 그게 진화가 된 게 스윙 매매입니다. 스윙 매매. 어떤 그 종목을, 한두 종목을 딱 비중 실어가지고 쫙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딱 급등 나오면 바로 딱 매도 때려버리고, 그게 스윙 매매거든요. 근데 그것도 위험하죠. 왜냐면은 한두 종목에다가 몰빵을 쳐버리기 때문에 결국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사요. 예를 들어. 근데 여기서 살 때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어치를 다 삽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죠. 한 번에 다 사든지 뭐 두 번에 나눠 사든지, 보통 한 번에 다 삽니다. 바로 이제 올라가면 땡큐인데, 이것도 올라가긴 가는데 5,500원까지 가요. 그럼 3,000만원어치 사가지고 5,500원까지 가면 대략적으로 한 약 20%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럼 600만원 수익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들고 가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사잖아요. 자, 여기서 삽니다. 오늘 매도 쳐요. 이거 오늘 매도라니까, 매도.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먹고 팔아버립니다. 1, 2% 먹고 딱 팔아버려, 개인들은. 왜? 피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만원짜리 종목을 사가지고 그 종목이
15,00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15,000원까지 못 들고 가요. 비중이 많으면은 판단력이 흐려지죠. 잠도 잘 못 잘 뿐더러 심리적으로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잘해야 돼. 장중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마인드 컨트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열 몇 번씩 단타 친 사람들 있죠. 멘탈 나가버려가지고 10번 이상 단타 치고요. 진짜 하루에 10번 20번 단타 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 아작 박살납니다. 박살.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손실 쳐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야. 아이고 담쟁이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담쟁이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돈을 아주 많이 엄청 큰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내가 왜 지금 주식을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지금 주식을 하는 것인가? 파니님이 왜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큰 적은 가족을 이겨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가끔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돈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부를 봤을 때, 그런 가정을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가치 투자를 원하는데 아내는 좀 빨리 팔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회전율을 좀 이렇게 높이면 좋겠다. 샀다 팔았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올라가면 좀 팔고 떨어지면 좀 사고. 근데 또 반대로 아내는 장기 투자를 원하는데 남편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게 뭐 돈이 썩어 빠진다. 얼른 사고 팔고 뭐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부부가 합이 안 맞아 버리면 이게 좀 잘못되는 경향도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는 주식을 잘못 배워서 그래. 주식의 가치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혼자만 하면은 잘못된 상황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파니님이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우리 남편분은, 아내는 진짜 사람 좋고 매너 좋고 일 잘하고 밖에서도 능력 막 좋고 하는데 주식만 했다 하면은 그냥 파산나갈 것 같거든. 맨날 손실나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되는 거야. 부부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여기 그러면은 솔로이신 분들, 미혼이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 미혼이신 분들. 앞으로 뭐 생기거나 결혼하기 전에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근데 가치관이 안 맞아요. 주식을 바라보는 그거와 나는 가치 투자를 원하는데 뭐 여자친구는 그걸 원하지, 주식 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 그럼 바꿀 수 있어요.
같이 공부해서 어떤 강연도 가보시고 장기 투자하는 그런 강연, 금융 교육을 받으시고 하시면은 그 여자친구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결혼 전에 바뀌어야 돼. 결혼 전에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난하게 삽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막말로 20년 전에 삼성전자 하나 사놓고 가만히 있었다면, SK 하이닉스 사놓고 가만히 있었다면, 20, 30년 전에 삼성, 현대, LG, SK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었다면 결국 수익률은 10배에서 100배 터졌습니다. 차트 안 봐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100배, 200배, 300배, 400배, 500배 올라가죠. 삼성전자 지난 29년간 739배 올라갔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고. 둘 다 고집이 세서 유유 진짜 배우자 같이 같은 분으로 맞이하세요. 남편 손절은 어렵습니다. 인생 실전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런 우리 파니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귀담아 들으셔야 돼. 진짜 미혼이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라고. 얼굴 예쁘고 남자 키 크고 여자는 얼굴 이쁘고 남자는 키 크고 그게 그 인생에서 사실 1%도 안 돼. 여러분들 살아보면은. 물론 이왕이면 키 큰 게 좋지. 잘생기고. 뭐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보이니까 20대에는 어떤 그런 좀 튀는 약간 그런 게 보이니까. 근데 결혼하는 사람들 말 다 들어보잖아? 그들은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아니야. 왜 결혼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데? 주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같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종목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 거기에 대한 논쟁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내는 삼성전자가 좋아. 근데 삼성전자를 3천만 원치 투자를 하자고 해. 근데 남편이 봤을 땐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 같이 10년 투자로 봤을 때 뭐가 좋냐? 거기서 논쟁은 해도 돼. 좋은 내용, 토론이니까.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론 내용이죠.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삼성전자 앞으로 10년 투자하겠다 그러면 남편이 미쳤구만 이렇게 하면 돈이 썩었구나.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안 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정말 힘들어져요. 가난해져요 사실. 진짜 어지간해서는. 남편은 안전 추구형이에요? 아, 파님 공격적이고. 그럼 5대5로 하면 되겠네? 그냥 남편분이 장기 투자, 그 가치 투자 좀 이제 하세요. 남편분이. 주식을 사놓고, 뭐 5년이고 10년 이상이고 이렇게. 그러면 괜찮아요. 딱 5대5로 나누시면 되겠네.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으로 주식을 운영한다. 한 1,500만 원은 파니님 포트폴리오, 1,500만 원은 남편분 포트폴리오. 그런 걸로 하는 거지. 재무 좋은 걸로 이렇게. 남편은 무조건 펀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펀드도 좀 장기 성향이 있는 거, 가치 투자. 펀드도 과거 수익률을 보지 말고 그 회전율이라든지 그 운용력이, 그러니까 이 펀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지 그걸 이제 보셔야 되겠지. 기관이 세력이라고? 주식의 상위 1%는 1%가 되면 기관하고 외국인 세력들 등에 타고 다니거든.
우리가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스로가 진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지 않아.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어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행복을 찾아서 영화 실제 인물이에요. 이게 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노력과 성실은 배반하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바로 다시 시작하라.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야, 크리스 가드너라는 이런 사람이 실존 인물이거든요. 진짜 그 이제 어렵게 일어선 사람인데 그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주식을 하면은 진짜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무엇은 일이든지 포기하면 편합니다. 기대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세훈님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보면 남북 경협주를 막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기대한 만큼 그게 안 나오면은 그게 실망으로 돌아서죠. 분노로도 바뀌고. 남북 경협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뭐 북한이 또 미사일 실험을 한다거나 북미 이 회담이 진전이 없다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다거나 왜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자꾸 실망을 하게 되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한 몇 달 이렇게 걸리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사람들이 진이 빠져버립니다. 6개월, 1년 빼버리면 뭐 때에 따라서는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걸릴 수 있겠죠. 3년도 걸리고요. 5년도 걸리고. 포기하면은 편하거든요. 근데 포기하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를 해야지 그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우리는 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해야 돼요. 기대에 대한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은요, 기다리면은 반드시 기회가 와요. 기대한 만큼 돈도 크게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치가 크고 인내를 한 만큼 그 돈이 들어와요. 만원짜리 종목을 샀다. 한 주에 10,000원 주고 만원짜리 주를 얼마치를 샀습니다. 한 주에 10,000원으로 거래가 돼가지고 샀어요. 이게 50,000원이 간다고 확신을 가지고 샀는데 반대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9,000원, 8,000원, 7,000원 심지어 6,000원, 5,000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그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공포와 두려움, 짜증, 뭐 분노, 그리고 결국은 포기해버리죠. 이 포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포기해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손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포기라는 단어를 쓰신 분들은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돈 벌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평상시에 안 좋은 단어를 많이 쓰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약간 좀 피해의식 많이 있고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얼굴에서 다 인상이 나오거든. 네, 미안한 얘기지만 팩트를 얘기하면 돈을 못 법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항상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기대, 어떤 그리고 자신감, 시간 투자, 올바르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손실을 본 100명이 손실을 본 그 돈을 혼자서 다 가져가요. 1000명이 손실을 본 돈을 혼자 다 가져갑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다는 거죠. 자본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돈을 이용해서, 나의 노동을 이용하지 않고 돈을 이용해서 그 돈들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거나 공장을 사거나 해서 사람들을 고용시키는 거죠. 그에 대한 수익은 자본가가 다 가져가는 거고, 거기서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이 아니라 월급, 정해진 월급으로 받고 남은 돈은 자본가가 혼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혼자 다 가져가는 거죠. 그 아래 다 월급 주는 겁니다. 고동진 사장이고 뭐고 간에 다 월급 받아요. 이재용 부회장 월급 외에도 또 영업이익이나 어떤 배당도 받고요. 그렇죠? 이게 자본가는 딱 소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돈을 가장 많이 법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서 자본가가 되느냐 노동자가 되느냐, 당연히 민주주의에서는 자본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노동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아닌데, 여기는 공산국가가 아닌데 다 노동자예요. 똑같이 삼성전자 들어가면 똑같이 월급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에서 예전에 그냥 마르크스가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 논리를 펼쳤잖아요, 마르크스가. 까보니까 어떻게 돼? 완전 잘못됐다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사실 없거든, 우리가. 중국도 사실상 이제 사회주의 이쪽으로 자본주의를 딱 물들어가지고 이제는 변화가 되잖아요, 계속. 어찌됐든 간에 잃을 것도 많아지고. 북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식도 내가 상위 1%가 되려면 꼰대 같지만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기 싫으면 부자 안 됩니다. 그 공부라는 게 첫 번째는 주식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아무리 기본적 분석을 잘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을 잘하더라도요, 부질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심리에 의해서 일희일비 해버리면 바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실패예요, 이거는. 주식은 반드시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장난치지 말 것. 진지하게 집중하고,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왜 다나와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FNF라든지 어떤 도전 비전이라든지 뭐 힐라코리아라든지 왜 이런 종목들이 대세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 회사를. 매출액은 얼마 나오고,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고, ROE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과거 PBR은 어땠는지, 5년 전 PBR은 어땠는지, 퍼는 어땠는지,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지. 대세 상승이 나올 때는 주가가 위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치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을 볼 때
향후에 5년 뒤에 좋아질 만한 그 기업을 찾아내는 겁니다. 올해 2019년입니다. 2026년, 2025년, 2026년에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찾아내는 겁니다. 못 찾았으면은 쉬는 거고 찾아낼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기업이 상장된 회사가 2,000개인데 약 2,000개 정도인데 왜 종목을 한두 종목만 사죠? 이 좋은 종목들이, 좋은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포트폴리오에 뭐 1개, 2개, 3개, 4개, 5개 왜 그것밖에 없죠? 더 사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없어서 천만입니다. 계속 쪼개서 나눠서 추가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내가 주식을 어떻게 관점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안랩이 이게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물론 안철수 테마주라는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과 재무가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 CGV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 이 CGV가 내가 영화관을 한번 딱 가봐. 몇 번. 평일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봐. 뭐가 또 개봉이 됐으면 사람들 한번 그런 거 보고 반응 같은 거.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이게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CGV가 어디에 지금 해외에 어떻게 진출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해외에서 벌어들인 그런 매출액이 좋은지 나쁜지, 그럼 앞으로 그러면 성장성이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겁니다. 뭐 터키, 베트남 이런 막 다 이렇게 진출되어 있잖아요. CGV가.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게, 그런 게 이제 공부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어설프게 알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죠. AJ 렌터카. 앞으로 렌터카 시장이 좋아질 것인가? 안 좋아질 것인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사는 거고,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사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렌터카 시장. 아주 간단하죠. 삼천리 자전거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앞으로 많이 탈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인지, 지금처럼 안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돼요. 그거를 앞으로 산업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딱 보시면 주식을 고르실 때는 굉장히 저는 네,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요. 야, 흥구석유도 이런 것도 이런 데서 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그러니까 치고 갈 때 한번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졌더라도 이것만 보면 되니까. 바다의 깊이는, 아래 이 바다의 깊이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진다는 그런 공포감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보면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조차도 결국 급등이 한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상한가 치고 접고 급등. 쇼박스도 앞으로 영화 산업이 나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한 관점이 다르겠죠. 쇼박스. 한국가스공사. 이제 지금 성수기 들어오죠,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는 여름에 사가지고, 그렇죠? 겨울 끝날 때쯤에 이제 파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아니, 윌비스 같은 이런 종목도 결국 기다리면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쫓아 들어가다가 물렸다 하더라도 기다리면은 와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여기 깊이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빠졌을 때. 그럼 주가는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죽어있는 회사가 아니라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는 시스템인데, 그럼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이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밀려버리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하는데, 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샀어. 만약에 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여기. 기다리면은, 이 회사가 좋다면, 기다리면은, 올라오겠죠. 그리고 적고, 또 이렇게 올라오겠죠. 적고, 또 올라오겠죠. 이런 식. 그러면은, 이런 회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여기 주고 샀을 때, 얼마큼 올라갈 거라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 한 3,000원까지 봤다. 3,000원까지 본 주식 1,900원에 사가지고 3,000원을 보려고 했는데 반대로 아래로 1,000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입니다. 계속 추가 매수 하는 거예요. 1년 2년 동안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까지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고, 주식은 쉬지 말고 사야 된다는 거. 근데 돈을 계속 찍어낼 수가 없으니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먼저 떼어가지고 30% 이상 먼저 떼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최소한 30%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월급 받으면 바로 써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30%도 못해요. 10%도 할까 말까요? 한 달에 10만원도 없어요. 막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내가 특징 볼까? 그런 분들 특징은 월급을 받았는데 투자할 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첫 번째, 사교육. 애들 사교육비. 와, 한 달에 막 100만원, 200만원 쓰더라고. 어떤 데는 300, 400 써요. 남편 월급이 400인데 400만원을 사교육에다 다 씁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가, 그래, 서울대 들어갔어. 서울대 들어갔다 이거야. 아주 잘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서울대 졸업해서 뭐예요? 월급 받잖아. 200, 300만원. 그 안에서도 1등 해야지. 회사 삼성전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1등으로 치고 가야지. 고동진 사장처럼 한 명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물며 서울대, 연대, 고대 못 갔어. 고대, 연대 나오더라도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 학원 보냈는데 성적 안 올랐어. 학원에서 환불해 줍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스타 강사들이 떼돈을 버는 겁니다. 학원이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 뭐 능률, 뭐 에듀, 첨당 어학원, 매출액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거기는 영업이익도. 이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사교육. 두 번째, 이야, 자동차도 자동차. 벤츠. 이 벤츠 맞나? 잠깐만, 벤츠가 마크가 뭐였지? 이거지 이거. 이거 벤츠. 뭔가 이상하네요.
벤츠, 어떤 BMW, 아우디, BM, 그 다음에 아우디, 뭐 요거 이거 할부로 사는 거예요. 할부 나가죠.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가치가 떨어진 것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것만큼 바보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교육은 바닥에 뿌려. 사교육은 그냥 돈을 바닥에다 뿌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자동차는 그나마 반이라도 남지. 50%라도. 3년 할부 끊어가지고 다 갚았다. 그러면은 5천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 한 2,500이 되잖아요. 그래도 2,500은 건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거예요. 돈 없다. 우리나라 서울 경기권에 교통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진짜 지방도 어지간해서는 교통 잘 돼 있어요. 자, 어디 어쩔 수 없이 나는 차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중고차 사시면 됩니다. 경차나 중고차 사시면 돼요. 요즘 세상에 벤츠, BMW, 아우디 탔다고 뭐 어디 뭐 자랑 못합니다. 어디 시골 총구석이나 이게 먹히지 이거 자랑 안 돼요. 벤츠, BMW, 아우디 산다고. 알고 갑시다. 젊으신 분들. 그 다음 3번 과소비. 명품 살 돈 있죠? 옷 살 때도 백화점 가서 옷 사고요. 4번 카드.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신용카드 막 다 끌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돈이 있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거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손절치는 게 아니라 이걸 손절쳐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렇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이거를 끊어야 돼,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 근데 이 용기를 아무나 내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어몽길이 아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갈 때는 목숨 내놓고 올라가는데, 아니, 이런 거를 진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들이. 한 달에 애 앞으로 사교육 들어간 것을 만약에 그걸 주식으로 사줬다면, 1살 때부터 주식을 사줬다면 그 애가 20살, 30살이 됐을 때 취업 걱정 할까요? 여러분들이 20살이 됐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경제 공부와 돈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스무 살 때 어떻게 투자할까요? 창업하겠죠. 그리고 투자로 하면은 투자는 투자대로, 창업은 창업대로 시너지가 확 올라옵니다. 그럼 그 애가 30대가 됐을 때 이미 부자가 돼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못 줬다면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거를 해주셔야죠. 경험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삼성, 현대, LG, SK라든지 과거의 그런 종목들을 포트를 딱 짜가지고 한 20개 딱 사가지고 딱 여러분들 부모님이 같이 공부하고 어떤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복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창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절대 취업하지 마라, 창업해라, 그걸 하는데 그럼 애가 그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죠. 아니면 거정을 안 하면서 창업을 하거나 다른 그런 걸 하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 경제 교육을 받았는데 유태인처럼 어떻게
큰 실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그거를 받아왔는데. 다음 세대는 가난의 대물림을 주지 마시고 취업을 하는 것은 가난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난을 물려주지 마시고 가난을 끊어야 되겠죠.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부자가 됩니다. 전 세계 2%도 되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이 경제, 금융, 사회, 정치, 의료 다 잡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 돈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야 네가 뭘 알아? 야 어릴 때는 공부만 해. 엄마가 알아서 돈 벌게. 넌 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애가 30대 돼가지고 엄마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거지. 애가 20대, 30대에 엄마한테 돈 주라고 하는 거야. 그게 현 시대의 청년들이에요. 현 시대에 심지어 결혼한 사람도 엄마한테 돈 주라고 그러잖아. 아파트 해야 된다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일본은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우리나라보다 그나마 나은 게 이거 하나는 잘하고 있어. 자식한테 돈은 안 써. 일본하고 비교 많이 하잖아요. 일본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인데 노후 준비가 안 된 게 일본은 그래도 자식한테는 돈은 안 쓰거든. 우리나라는 자식한테 올인 때려버립니다. 어떻게 돼? 본인 나이 먹고 60대 돼가지고 겸손님 살려주세요. 겸손님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자동차 페라리를 샀어. 그 페라리가 영원할까? 계속 감가되는데 5억짜리는 4억 5천이 되고 4억 5천이 또 4억 되고 4억이 3억 8천 되고 계속 떨어지거든. 신형 나오면 또 바꿔줘야 되고 또 2억 손해보고 팔고 1억 2억 손해보고 팔고. 그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아닙니다. 망한 사람들 많아요. 카피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이 시간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된다고. 물론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자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사교육, 자동차, 과소비, 카드, 신용카드 이거 끊으셔야 됩니다. 자동차는 팔아야 되고요. 사교육은 지금 당장 끊어야 되고요. 애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돈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애한테 주식 안 알려주면 나중에 애가 여러분들 나이 됐을 때 대형 사고 칩니다.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난해지겠네요. 주식을 안 하면 가난해지는 거니까. 근데 주식을 했어. 잘못 배웠어. 파산당하는 거지. 둘 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주식을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한다? 직장 그만둔 순간 가난해지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50대 60대까지 이렇게 써줍니까? 안 써줍니다. 결국에는 그만둬야 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모르는데 직장 다닐 때는 내가 하층이고 가난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한 달에 500씩 받고 300, 500씩 받을 때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거든. 딱 그만둔 순간 바로 그냥 게임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농성하는 거지. 그 빨간띠 메고 그 노조들이 맨날 농성하잖아. 뭐 옛날 기아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식으로 해가지고
장기 투자해서 계속 모아갔다. 주식을 사고 팔지 않고 계속 모아가서 샀어봐. 이거 하고 있어? 안 하지. 과감하게 사직서 내고 다른 거 찾아내는 거지. 그럼 이거 뭐하러 해, 이거를. 시간 아깝게. 그냥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쵸? 꼰대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현실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은요. 현실이 중요한 거야, 현실이. 자,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진짜 답답한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오고, 제가 주식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와요. 그런 일들 다 일어납니다. 아파트 날리고요. 1금융권 대출 막혀서 2금융권 하다가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사채까지 손대고요. 그 직접 보신 분들 있죠? 서울 모임에서 아파트 날라가고 빚까지 지고 또 대출까지 해가지고 지금 주식 또 하고 있죠? 얼굴 보세요. 완전 페인 얼굴이었잖아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굴 딱 보면 알아. 얼굴 딱 보면 안다니까. 가난에 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지.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잘 사귀고,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도 우리가 무시 못 하잖아요. 맨날 술 먹자고 하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뻘소리 하고 뭐 정부 욕하고 나라 욕하고 불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우리나라는 좀 좋아질 거야. 계속 좋아질 거야. 야, 다 할 수 있어. 다 도전해봐.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을 사귀어야지. 그런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돼 있어야지.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는 비관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줄까? 절대 안 만나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심지어 500만원, 1000만원 들고 저도 껴주세요 해도 안 껴준다니까요. 가치관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거의 다. 그들은 돈이 많아서, 아니 겸손님, 돈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 아닐까요? 굉장히 바보죠. 천만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부자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민이라면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가 있으면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 얻어야 됩니다. 그 순간만큼. 그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려면은 자기 자신부터 일단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긍정의 효과 반드시 나옵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신 분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주식이 그래요.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딱 그냥 저는 제가 관상을 좀 잘 봅니다. 딱 보면은 3초도 안 걸려요. 저 사람이 현재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잘 풀린 사람들 얼굴에 이렇게 풀리잖아. 잘 풀리지 않은 사람 얼굴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쪼달려 있어.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싫어해요. 가치관이 안 맞으면. 여기서 팩트 하나 들어갑니다. 나는 저 사람이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그냥 자기 자신만의 그런 세계를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타깝지만 네, 돈 못 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환경과 인생을 살았든 간에 주변에 부자들이 혹시 있다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내 걸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최소한 그들은 여러분들보다 몇십 배, 수백 배 뛰어나니까. 그걸 인정을 하느냐, 자존심을 굽히고 인정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너는 너, 나는 나, 마이웨이로 가서 찢어지어서 하층으로 가느냐. 선택입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최종 선택. 주식을 할 때도 단타를 치느냐, 가치 투자하느냐, 이거 선택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그 인생이 바로 바뀝니다. 5년, 10년, 20년 지나면 더 바뀌겠죠. 오늘 경차 탄 사람이 10년 뒤에는 페라리 탑니다. 이게 이 바닥이에요. 오늘 페라리 타는 사람이 단타를 치면은 10년 뒤에는 패가 망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라니까. 이 바닥에서 1000억을 들고 오든 1조를 들고 오든 얼마를 들고 오든 간에 올바르게 투자하지 못하면 바로 돈은 순식간에 손실됩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1000억 날라갔죠. 순식간입니다. 며칠 안 돼가지고 1000억 증발해버리잖아요. 혼자 그냥 개인 선물 투자하다가. 겸손해야 됩니다. 주식을 사실 때는 겸손, 수익을 냈을 때는 내 실력이 아니라 그냥 뭐 운으로 이렇게 먹었다,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밑에서 사시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치 투자해라, 분할 매수해라, 몰빵 치지 마라.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야, 여기 담쟁이님, 힘찬 비상님, 세은님, 파니님, 버거킹님, 포포님, 데이컨님, 아이고 마사님, 저랑 가까운 데 사시네요, 마사님. 여러분들은 돈을 벌 자격이 있어요. 그래도 네, 충분히 그냥 부자가 되지 마시고요, 아주 큰 부자가 꼭 되세요. 담쟁이님 하실 수 있겠죠?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30대든 40대든 뭐 50대든 60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년에는 저는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주식시장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많이 좋아진다고 봐요. 네, 데이커님 말씀하세요. 네, 종목 물어보세요, 데이커님. HLB 호재로 인해 13만원에 진입했었는데 좀 더 바라봐도 되나요? 아, 세연님 HLB 사셨어요? 이거 매도하세요, 매도. 네, 매도입니다. 매도. 이거 다음주 월요일 세연님 이거 큰일나, 이거. 이게 100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사지 마세요. 이거 안 돼. 이거 실체가 없는 회사니까. 영업이익 보세요. 2015년도에 적자가 60억이고요. 2016년도에 적자가 210억, 17년도에는 261억입니다. 작년에는 18년도에는 영업 적자가 293억이에요. 올해는
예, 적자 폭이 더 심해집니다. 약 400억 가량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5년 연속 적자거든요. 이런 회사는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네. 내일 월요일 날 그냥 다 매도하세요. 매도. 아셨죠? 매도입니다. 네, 매도하시, 가격에 상관없이 매도하셔야 돼요. 세윤님, 재무특강 들으셨어요? 그거, 제가 파일 안 들으셨으면은, 그냥 그거 신청하세요. 그거 제가 파일 보내드릴게요, 그거. 33만원.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큰일 나. 깜짝 놀랐네. 수익을, 이건 내면은, 수익을 내고 팔아도 다른 데서 먹은 거 다 토해내요. 이런 게 다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운 좋게 여기서 사가지고 이게 한번 쫙쫙쫙쫙 올라갈 때는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뭐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무조건 매도. 이건 매도야. 이런 거 안 해도 부자 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면은 파산당합니다. 진짜 파산당해. SNK 폴리텍이요? 5,800원. 비중은 각각 15%? 비중은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SK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그 휴대폰 부품 회사죠. 그러니까 뭐 OLED, IT 뭐 이쪽 반도체 쪽입니다. 네, 저는 이 회사의 어떤 경영진을 볼 때는 충분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이 회사의 실적을 바라보거나 어떤 뭐 회사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SNK 폴리텍은 뭐 굉장히 저는 성장성이 좋다고 봅니다. 뭐 고밀도, 폴리우레탄, 뭐 폼시트, 뭐 나노셀이라든지 매출액이 뭐 100%니까요. 그리고 내수와 수출도 같이 하고 있죠. 내수 시장이 좀 더 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수출 시장이 더 이제 또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밀도, 폴리우레탄, 뭐 이런 폼시트 이런 거 생산을 하고 경기도 안산시에 이제 공장이 있죠. 이 회사가 제가 왜 이걸 잘 알고 있냐면은 제가 이 회사를 예전에 우리가 한번 네 제가 잘 아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5,800원에 사셨으면은 최근에 사신 거잖아요. 네. 들고 가세요.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이게 고점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저는 고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고점이라고 전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회사의 성장성, 영업이익률, 그리고 어떤 ROE 같은 경우 봤을 때 이 회사는 상당히 영업을 잘합니다. 잘하고요.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면 배당을 좀 안 주네요. 이 회사가 다 좋은데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가 좀 걸립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800원 라인까지 채차 시장의 어떤 영향으로 하락의 영향으로 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여기 오른쪽 어깨가 빠졌잖아요. 여기 매도 신호가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좀 빨랐어요. 빨랐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자리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는 저는 한 7,0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기술적으로 7,000원. 그리고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면은 7,000원이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여기 고점 한 8,000원 언더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담쟁님이 겸손님 말씀 뼛속까지 새기겠습니다. 근무 중이나 채팅. 근무 중. 네. 영진약품
기본적으로 우리 그 데이컨님이 회사는 좀 이렇게 잘 고르시네요. 매수가 좋지 않아서지 회사는 잘 고르시네요. 데이컨님. 매수 타이밍이 좋지가 않아서 그렇지 회사는 좋습니다. 영진약품은 이 회사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신약을 얼른 이제 좀 개발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영진약품의 백그라운드가 KTNG죠. 대주주가. KTNG가 영진약품을 인수를 하는 이유가, 자회사를 두는 이유가, 앞으로 KTNG는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한계점을 느꼈을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헬스케어 쪽의 하나인 제약바이오주 중에 영진약품을 산 겁니다. 이 영진약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좀 많이 좋은 회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회사, 저한테 제약회사 중에 좋은 회사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러면 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자신있게 녹십자, 한미약품, 광동제약, JW 중해제약, 일동제약, 유한양행, 보령제약, 어떤 뭐 동국제약, 동국제약, 휴원스, 뭐 대원제약, 동아약품, 뭐 영진약품, 안국약품, 대웅제약,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신풍제약까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이 이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치료 백신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신약 자체를. 항생제, 진통제, 어떤 뭐 고혈압, 뭐 정신분열, 신경안정제 뭐 다 합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신약을 개발 중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영업 적자가 22억이 났는데 올해는 실적이 턴어라운드예요.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22억 적자인데 올해는 이제 100억이 넘어가겠죠. 그렇죠? 100억이 넘어간 약 100, 한 4, 50억 가량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000원에 사셨으니까 전혀 손실 보지 않고 파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간에 6,000원까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회사는 일단 지점 고점인 7,480원, 한 7,500원 언더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좀 중장기로 못 하실 것 같으면 7,500원에 한번 매도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장기 투자가 안 되실 거라면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데이커님 가지고 있는 종목들 충분히 수익 내고 팔 수 있으니까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데이커님도 제 방송 좀 보셨죠? 많이. 오래 보셨고. 그 종목을, 그래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종목 상담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괜찮거든요. 근데 좀 이제 종목은 좋은데 영진약품도 다 좋은데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다 좋거든. 근데 이제 배당을 주지 않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친절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년은 올해보다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고요. 증시는 이제 바닥을 찍고,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한번 올라갔다.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재차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도 싼 종목도 많이 있고, 충분히 이 시장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원금 회복하신 분들은, 원금 회복하실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해보세요. 제가 원금 회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네. 주말간 VIP 문의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